네, 출란교실입니다. 제가 조금 뒤로 미루려다가 이것이 거제도 난 전시회가 11월 5일 일요일 날 마칩니다. 그래서 요거 좀 빨리 올려서 못 보신 분들은 좀 근처에 사시는 분들 좀 한번 가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요거를 전시회 끝나기 전에 동영상을 업로드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제가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제도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저도 십몇 년 만에 전시회라는 것을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저한테도 됐고, 거제도 하면은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제도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거제도는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들이 발생했던 곳이죠. 그래서 뭐 내막을 쭉 이렇게 보면은 좀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인데, 여기서 다 다루기에는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은 거제도에는 근현대사의 역사적 유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곳이고, 난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거제도 통영 이쪽입니다. 여기는 외정시대 때 일본 에라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터를 잡고 살 때도 거제도 통영 이쪽 부분을 상당히 탐을 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명품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일본에서 명명한 난 중에서 거제도 통영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간의 얘기로는 사실인지 확인은 안 되지만 기록에는 남아 있다 그러는데, 명품이 하나 나오면은 그 일대를 뭐 불질러서 더 이상 명품이 자라지 않도록 했다는 설도 있는데, 그래서 불탄 흔적도 지금 뭐 찾으면 남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아무튼 뭐 좋은 난 자생지였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거제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향파 김기용 선생이 거기서 사셔서 거기다 돌아가셨고, 지금도 그 생가가 남아있고, 대한민국 최초의 반자동 유리온실이 그 생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비가 지금도 거제도에 서 있는데, 전 세계 최초죠. 에란인을 기리는 추모비가 서 있다는 것은 아마 중국, 일본, 우리나라 통틀어서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제도에서 난을 하시는 분들은 향파 김기용 선생의 후예들이죠. 말하자면 후예들이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안태정 선생, 사몽이라든가 관창, 계백 이런 걸 명명하셨던 안태정 선생도 지금 거제도에 터를 잡고 계시고, 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성보 씨, 이성보 선생을 빼놓을 수 없죠. 그분이 지금 거제도에서 공원 같은 것을 운영하고 계시고, 처음에는 그게 난 공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석부작이라든가 뭐 다른 걸로 좀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거기 계시고,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난을 얘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그리고 또 출란은 아닙니다만은 풍란,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명품들을 많이 생산해 내셨던 신세계 농원의 이제 김영필 사장도 거제도에 또 터를 잡으셨더라고요. 원래 그분이 부산에 계셨었는데 거제도에. 그러니까 이게 거제도가 난과 관련돼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많은 인연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거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이 거제도라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야? 제주도가 더 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주도의 이 도는 섬도자가 아닙니다. 행정구역상 도예요. 근데 이 거제도는 섬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를 섬으로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섬으로 부르는, 섬의 명칭을 쓰는 이 섬으로서는 거제도가 제일 크죠. 만약에 제주도를 섬으로 본다면 제주도가 더 큰 건 사실입니다만, 제주도는 섬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주를 섬으로 부르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제주도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것은 탐나국으로서 하나의 역사적,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역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유래를 가지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걸 섬으로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섬도자를 쓰는 것 중에서는 거제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거제도를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난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제도가 굉장히 이제 빼놓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고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 그 전시회를 가보면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제 후기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 제가 그 영상을 제작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전시회 영상을 많이 올리시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봤는데 뭔가 좀 아쉬웠어요. 왜 전시회 영상을 저렇게 올리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언젠가 한번 올리면 그렇게 올리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것을 한번 실천해 봤어요, 이번에. 그래서 전시회를 갔을 때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흔들면서, 그것을 잘 키웠네, 열촉이네, 이게 사몽인데 색깔이 아주 좀 특이하게 나왔네, 꽃이 어떻게 폈네,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게 되면은 보는 사람의 판단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체의 출란교실의 생각을 덧대지 않고 음악과 자막으로서만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그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고, 작품 하나하나도 좀 길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작품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거기서 떠들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제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제약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이 여유 폭이 좀 넓어지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출란교실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딱 댓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역시 무명이 상을 받는 그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번 전시회 보니까 한 90% 정도는 무명이 입상을 했더라고요. 은상, 금상, 동상, 최우수상, 대상 전부 다 명명품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무명이 했어요. 저 영상 자료를 보시면 아마 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제도에 계시는 분들은 역시 기천만 원, 수억씩 하는 이런 난에 손을 안 대고 소박하게 무명품들을 잘 키워서 전시에다 내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였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상을 주는데 이 상이 수천만 원, 수백만 원씩 이렇게 하는 그런 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상을 이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도 본인 스스로가 출란교실 영상을 보고 많은 것을 느껴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려고 첫걸음을 띄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전시회를 확 뒤집어서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시도를 했다 하는 것이 상당히 소중한 첫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수상도 수상이지만 이게 난 전시회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섬꽃 축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무대도 있고 막 노래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에어리어가 굉장히 넓은 농업기술센터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축구장보다 훨씬 넓었던 그 에어리어에서 부스를 쫙 설치해가지고요. 먹거리 부스도 있고 공예 부스, 꽃 전시 부스 이렇게 쭉 있어요.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나들이 삼아 이렇게 오셨어요. 공연도 하고 하니까. 제가 간 곳은 평일이었는데 주말이나 휴일날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이런 부스도 있네, 저런 부스도 있네 하다가 보니까 출란 전시회도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쑥 들어가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촬영할 때도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출란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출란 전시회를. 그래서 출란이 뭐냐? 아주 기초적인 질문. 출란 키우기 어렵다는데 잘 키울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장소로 가서 같이 이 샵앤샵 개념으로 전시를 한 것은 저한테는 상당히 장점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성꽃 축제가 없이 출란 전시만 체육관이라 농업관이라고 하나요? 그 건물에서 1층에서 이렇게 했다면은
난과 관련되신 분 외에는 누가 거길 가겠습니까? 그 시내에서도 한참 들어가던 곳이었는데 주변은 전부 다 그냥 그 논밭이고 그랬던 장소였던 것 같은데 누가 가겠어요 거기를. 근데 그렇게 섬꽃 축제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난초 전시를 한 번도 보지 못하셨던 아저씨 아줌마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게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출연 전시를 한 번쯤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경험이고 또 그러려고 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려고. 우리끼리 맨날 모여서 전시회를 해봐야 그럼 아무도 안 보고 관심도 없는데 전시회를 그 돈 들여서 뭐 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섬꽃 축제장 안에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 장소로 찾아가서 전시회를 열어서 온 김에 출란도 보세요 했던 것은 상당히 주요한 판단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무명품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그 고가의 난들, 우리가 흔히 알만한 그런 고가의 난들이 잘 안 보였다는 것도 상당히 신선했고요. 우리가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출란을 한다는 에라인들이 이게 컬렉션, 이 수집의 의미가 상당히 강한 이게 취미 생활입니다. 근데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을 뭐하러 수집을 합니까? 이게 열쇠고리가 됐든 무슨 뭐 어떤 수집, 우리가 뭐 화폐를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컬렉션들이 있는데 이 컬렉터들을 보면은 남들이 안 갖고 있는 희소 가치가 있는 것을 수집을 하지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을 수집하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이 출란은 명명이 돼서 많은 보급이 된 거를 자꾸 이렇게 구매를 해서 그걸 키우려고 하는데 그게 뭐 안전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키우면은 그래도 가격이 보장되고 뭐 이건 안전하지 않냐 이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명명품은 가격이 내려갈 일만 남아 있는 거고요. 무명품들은 앞으로 발전해서 가치가 향상될 기회만 남아 있는 것이죠. 두 가지를 비교해서 금전적으로 보거나 취미 활동으로 보거나 뭘 보더라도 산에서 내려온 새로운 신품종을 키우는 것, 이거 남들이 보지 않고 이 전시회 아니면 이거 볼 수 없는 품종이야, 이런 것들이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뭐 다 세상에 다 알려진 지금 뭐 국민 난초라고 하는 신라 같은 경우 지금 구매해서 키우고 뭐 사몽 키우고 이런 게 무슨 태극성 키우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일반 화원에서 키우는 것이죠. 그냥 수집가들은 그런 걸 손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금전적으로도 명명품을 손대면 손해가 오는 것이죠. 금전적으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는 무명품을 손을 대시라. 그것이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배양의 재미도 거기에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늘상 드리고 있는데, 이번 전시회 가니까 무명품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그 상을 주는 것도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배양의 어떤 그 성과 이런 데에서 초점을 맞춰서 상을 준 흔적들이 몇몇 개 보였는데, 간혹 그 열 몇 촉짜리 대주로 자란 중투가 수상에서 제외됐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 열 몇 촉이 그게 한 가본지 아니면 합식을 했는지는 저는 알 길은 없었습니다만은 합식을 했으면 뭐 탈락이 맞겠죠. 그러나 그게 한 가본데 한 분에 그렇게 열 몇 촉씩 자란 중투가 있거나 말하지 않고 그렇게 됐다면은 그것은 어떤 이유든지 저는 저 같았으면 수상을 저는 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배제되어 있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는지 뭐 이유는 있었겠죠. 그 뭐 혹시 일본난이라든가 아니면 합식을 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게 만약에 없었다면 그 정도 배양의 결과를 돌출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당연히 상을 줬어야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점을 좀 한번 잠깐 언급을 한번 해볼까요? 단점은 크게 없었는데 그 촬영하는 동안 천장에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이 2대가 있었는데 바람을 굉장히 이렇게 세게 틀어내셨어요. 영상 한번 볼까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저렇게 있는데 그 밑에 바로 밑에 그 바람에 의해서 난초 저 잎이 많이 흔들리죠.
예. 그러니까 바람 세기가 저 정도도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이 천장이 얕으니까. 네, 그래서 저게 이 전시회가 지금 일주일 이상 오랫동안 하는 전시입니다. 그 청구 축제하고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원래 한 2박 3일 하고 끝내야 되는 건데 난초 전시회를 굉장히 길게 잡았어요. 이렇게 길게 잡는 전시회가 좀 흔치 않은데 그 기간 동안에 에어컨을 저렇게 계속 틀어놓는다면은 그 아마 전시에 참여했던 그 품종들이 탈수 현상이 올 수가 있겠다 하는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뭐 무사히 좀 잘 대처는 하셨겠습니다만은 에어컨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더라. 난초 잎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래서 저 괜찮을까? 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제가 소중히 키우는 난초를 만약에 그 에어컨 밑에다 그렇게 놔뒀다면 저는 반대했을 것 같아요. 이거 난초 위험합니다. 저는 저쪽 구석으로 좀 빼주세요.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아주 전시가 소박했고 또 소박하다 보니까 아기자기하게 보는 재미가 있었고 또 무명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더 보는 시간이 길어도 지루하지 않았고 또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와 똑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벌써 눈치 빠르게 거기다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예, 거기에 뭐 또 천종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예, 맨날 보던 건데요. 여기서 천종 나왔죠? 부산에서 또 뭐 전시하면 저희 천종 또 나와. 그 또 경남 김해에서 전시하면 거의 천종 또 나와. 이렇게 되면은 그 전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시회라는 것은 이번에는 뭐가 나왔을까? 다음에는 또 뭐가 나왔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을 줄 때도 저는 정말 잘 키운, 그러니까 기존에 명명돼 있었지만 기존에 정말 잘 키워서 결과물이 상당히 우수하고 그 공을 높이 사야 되는 그런 품종들은 상을 줘야 되겠지만 거의 비등비등하다 그러면 저는 신품종에다 상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시가 계속 발전되고 오는 사람도 재미있고 또 신품종을 계속 사서 한번 발전시켜서 세력을 확장시켜서 내가 이거 전시에다 내야지 하고 기대를 하게 되고 열심히 키우게 되고 이렇게 돼야 이게 좋은 것이지 명명품들은 상 다 받았잖아 이제 뭐 전국의 대상을 다 휩쓴 것도 이런 것들을 뭐 상을 또 줍니까 고만고만한 것들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상에서 싹 다 배제하고 그냥 전시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냥 머무르지 그걸 굳이 또 상을 또 줘서 만약에 그런 거에 상을 주기 시작하면 이게 무명품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산반 정말 그거 보잘것도 없죠, 산반. 뭐 그런 데서도 상을 이렇게 동상이나 금상 이렇게 주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산반도 키우고 있죠. 저는 뭐 더 나아가서 산반 부분의 대상, 중투 부분의 대상, 복륜 부분의 대상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은 그냥 그 통틀어서라도 새로운 품종을 발굴하는 데서 역점을 두고 전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거제도 전시가 그런 거에 좀 다가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전시하시는 분들도 난 전시만 덩그러니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그냥 뜨내기 손님들을 좀 맞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지금 거제도처럼 이렇게 전시회를 여는 방법을 자꾸 시도해 보는 것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그 1편은 많이 보셨는데 그 두 번째 올린 영상 안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1편, 2편을 좀 자세히 좀 한번 보시면서 눈요기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우리 진주의 설양난원인가요? 그 유튜브 열심히 하시던데 제 댓글에서 가슴이 먹먹하다 할 정도까지도 표현을 해주셨던데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출연기세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